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우리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본부장님으로서 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처음에 일단 기업을 판단할 때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키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이익의 규모나 성장성을 봤을 때 적절하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최근에 뭐 3천 넘어서 계속 좀 종잡을 수 없이 네. 지수가 흐르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1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PR 기준으로. PR 기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던 이제 고평가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공리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투자자산 대상으로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장에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이런 국면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좀 주요 이벤트나 지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작년 하반기 때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었는데, 근데 3분기, 4분기 회복을 보이고 있고 1분기, 2분기는 이제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 4분기 나온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실제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말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 2분기, 3분기 갔을 때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국내든 해외든 비싸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미래 이익에 대한 이제 가치를 굉장히 많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할인율이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표들이 굉장히 좀 6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고 얼마나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뭐 유동성 해소에 네. 나서는 이슈도 있고 그랬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시기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제일 빨리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 축소라기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국면을 좀 고려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가 4분기부터 좀 좋아지고 있고, 2분기 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기 레벨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경기가 지속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분기,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좀 이야기들 많이 노이즈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연준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의 초입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고, 좀 급격하게 시장 기대치를 이제 훼손시키는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 있는 액션을 하지 않을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쯤에는 이제 경제 체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은 유동성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경기의 하락이나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개미 입장에서 하나 네. 여쭤보면 주식 비중 확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줄여야 될지.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실적이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급격히 빠질 리스크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상반기 다소 조정은 있겠지만은 3천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5배까지 갔다가 12배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의 규모나 기업 실적 개선의 강도를 봤을 때 3천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리스크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에 보여줬던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쪽 네. 모습들처럼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나 업종 선택을 잘 하신다면은 시장 지수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내 시장이 이제 완전한 리레이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할 때 2차 전지나 배터리, 바이오 쪽 다양하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IT 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구경제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산업들도 글로벌하게 MS가 확대되고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회수 시기가 들어온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개인들의 시각입니다. 많이 개선되는 쪽인 거죠. 네. 과거에는 일단 대리인 비용이 굉장히 큰 구조였습니다. 대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이 되고 상속이나 증여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최근 이슈가 되고 책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주권 행사라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면서 이런 재벌 기업들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보여주던 행태와 달리 기업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레이팅된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제 지수 랩이 크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랫동안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국내 개인 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군을 많이 가입된 자금들이 구조적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진행된다면은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당연히 2025년까지가 이제 목표긴 한데 네네. 지금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많이 네. 와서 유동성이 많아진 측면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증시에는 좀 마이너스일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저는 일단 그 자산구간의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부동산이 그간 한국에서 가장 큰 기대 수익을 실현시켜줬던 자산군이었습니다. 이제 정책들이 이제 어쨌든 과도한 집값 상승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 공급 대책이 나오고 있고, 과연 이제 기대 수익률이 과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동산 쪽이. 그렇다면은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더라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입될 있습니다. 수 있는 계기다. 네. 이렇게. 요즘처럼 좀 그래도 장이 나쁘지 않고 좀 네.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펀드 매니저님으로서 네. 장이 힘들 때가 더 수익을 내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지수가 기본적으로 잘 가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지 좀. 일단 시장이 오를 때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종목을 선택하는 일인데 시장이 오를 때가 종목 선택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이 오르는 게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개별 펀드들이 지수보다는 수익률을 더 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수가 횡보한다든가 오히려 박스권에 있을 때는 좀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이펙트를 통해서 지수 대비 아웃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만은 지금같이 이제 지수가 잘 가버려. 잘 갈 때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달라진 부분이 사실 일반 공모 펀드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작년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는 평균적으로 다 지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펀드들이 이제 액티브하게 좋은 의사 판단을 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과거랑 달리 개인분들께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좀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투자가 늘면서 ETF 하는 개인들이나 많아지잖아요. 좀 펀드가 지금 공모 펀드 좀 좋아진다고 하시긴 하는데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펀드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펀드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ETF 쪽이 더 자금이 들어오고 공모 펀드들은 과거에 좀 불신들이 있으셔서 아주 지수가 오를 때도 한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듯이 달라진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ETF보다는 공모 펀드가 지수나 ETF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초반에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과 실적 성장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수에 투자하는 ETF형 상품보다는 판별할 수 액티브형 상품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나 이런 거 보면 매니저분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해소법이 각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제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 일상이고 일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하지만 스트레스를 가능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쁜 방향에 생각한다고 주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제 실패가 있을 경우에 좀 종목이 생각대로 안 된다든가 그 이유를 저희가 다시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지 스트레스 받는 게 뭐 해결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해서 풀어버리는 게 좀 힘들게 한두 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일단 좀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조언, 투자 조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으로 기업을 알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주변의 지인분들께 주식을 과거랑 달리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뭐 투자 대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인지 아시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경험상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